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또 하나의 비법, 지방 학생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자, 저희 컨쇼에서는 수시 예측 프로그램 컨쇼 혁명이라는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와, 그걸 운영하다가 진짜 깜짝 놀랄 사실을 좀 알게 된 게 뭐냐면, 요번에 이제 컨쇼 혁명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활 기록부가 들어와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회원님들에게 그 분석한 데이터에 대한 내용과 데이터의 수치, 그거에 대한 어떻게 분석이 되었으며, 어떤 학생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으며, 이런 추천대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 한마디 이런 걸 써갖고 회원님들에게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수백 장의 컨설팅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게,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지방도 광역시단체가 아니고요, 시단위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포천, 철원, 파주, 뭐 수원, 천안, 뭐 순천, 나주, 그리고 영광, 뭐 안동, 뭐 저쪽으로 올라가면 뭐 거기가 어디죠? 춘천, 이런 데서 그러니까 시단위가 청주 뭐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을 분석하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고, 또한 지방에서 뭐 컨설팅, 심층 컨설팅을 신청해서 저희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고 지방의 강연회를 가면서 또 생활기록부를 분석했을 때 좀 보편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보편적인 아쉬움, 보편적인 문제점, 이런 거를 좀 생각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지방학생들, 그리고 지방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지방에는, 자, 첫 번째 상위권 학생이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의 경우 스펙이 되게 잘 관리되어 있어요. 그렇다가 지방도 지방 나름이겠지만 어느 지방은 정교 라인 아이들한테 좀 수상을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몰아준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한 스펙 관리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상도 심지어는 막 40개에서 60개까지 봤거든요. 요번에 수상 제일 많이 본 게 제가 68개입니다. 의대 준비하던 학생인데 68개까지 봤어요. 그러면서 수상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좀 이렇게 스펙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다는 게 보여질 정도로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교과 준비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내신이 뭐 1.01부터 뭐 1.4 등급, 좀 등급이 좀 밀린다? 한 1.4, 1.5. 왜 그러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편차가 좀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신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그 중간 비율이 좀 적다라고 느끼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학생부 종합에 대한 스펙 관리도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와, 수능 공부가 정말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신 등급이 1점이 그런데 수능을 보면 평균 3등급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의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심층적으로 좀 상담도 하고 아이들이랑도 얘기하고, 뭐 청주 같은 경우는 내려가서 좀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강연회도 하고 막 하면서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학부모님들이 지방에는, 이런 광역시가 아닌 시 단위에 있는 지방은 정시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학원 선생님들도 내신에 대한 중점 공부를 정말 많이 시키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학교도 내신 중심의 아이들 학업이 이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 공부는 솔직히 내신 공부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뭐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그런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 대한 준비가 정말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한 정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업에 대한 시스템이나 학원 같은 경우도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자원을 이렇게 소화해낼 정도의 학원 시스템이, 그렇다고 저 지금 지방에 있는 학원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정시보다는 내신 중심으로 많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명남지방이나 전라지방 같은 경우도 내신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다 보니까 학원이나 학교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서 내신을 좀 높게 그러니까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은 내신만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교과 전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과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서울에 대한 부분은 좀 잘 못 맞췄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시 준비가 생각보다 되게 잘 안 돼 있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요. 어떤 아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진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의대를 가기 위해 저 솔직히 그런 생활기록부 처음 봤어요. 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생활기록부 처음 봤거든요. 그 정도로 학교에서도요 정말 많이 관리해줬고요. 걷다가 뭐 수상도 어마어마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60개 넘어간다고. 걷다가 뭐 학교 선생님이 스펙도 정말 잘 관리해서 글도 정말 잘 써주고 막 그런 것들이 보여요. 와 누가 봐도 얘 전교 1등인데 너무 잘했구나. 그런데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바로 의대였어요. 의예과를 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분석했을 때 충분히 뭐 연대 세브란스부터 시작해서 제가 원래 서울대 별로 안 좋아해서 연대 세브란스부터 뭐 카톨릭, 한림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바로 정시였어요. 정시 최저가 간당간당해요. 쉽게 말해서 의대 같은 경우 특히 지방에 우리 상위권 의대 준비하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진짜 최저가 중요해요. 의대는요. 생활기록부 저희가 이제 의대 가겠다고 아버님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그 생활기록부를 저희 쪽으로 이제 봐달라고 하면은요. 의대 거 보잖아요. 다 잘 돼 있어요. 의대를 집어넣겠다라는 건 일단 정규 라인을 탔고 정규 거의 최상위권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보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개가 뛰어난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 몇 개 빼고는 다 비슷비슷하게 와요. 그러면 의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면접이에요. 그래서 면접이 좀 까다로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저예요. 생각보다 지방에 있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저를 진짜 잘 관리를 하면서 의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 무조건 내신이 높다고 의대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상위권 대학교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스펙을 잘 만들면 솔직히 최저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이 높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의 경우 스펙을 잘 관리했으면 솔직히 정시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게 맞아요. 그래도 돼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의대를 갈 거거나 아니면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한다라면 그리고 지방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전형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싫어하세요. 얘기를 해보면. 되게 단순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의 기준을 잘 못 세우세요. 그래서 컨쇼 혁명에도 많은 서류가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어머님들의 생기부를 분석해드리고 하다 보면 다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이 정도 스펙이면 어떤 준비를 통해서 어떤 대학을 가야 되나요? 라는 기준선을 잘 못 정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명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길을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교과 전형 내가 내신이 정말 좋은데 스펙이 약하다라면 정시를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에 거의 올인 상태다 하시면 정시는 솔직히 좀 놓으셔도 돼요. 스펙으로 대학을 가면 되니까.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최저를 안 보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중위권 학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아이들보다 스펙이 약간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요. 학교에서 그 뭐 창의 체험이나 진로 활동 이런 부분을 써주는 부분도 솔직히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라는 생기부 관리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좀 한계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 뺄게요. 지방 사립은 진짜 잘 관리해 주시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에서 학생기록부를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저는 지방이 서울이나 수도권, 특히 강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정보력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나고, 이런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위권 아이들한테 컨설팅할 때 가장 많이 해줬던 말이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말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애들한테 한번 논술 안 해볼래? 한번 논술에 정말 많은 힘을 안 쏟아볼래? 네가 만일 좀 수학 좀 잘한다면 수리논술에 한번 힘을 쏟아보고, 네가 만일 비문학이나 국어나 이런 쪽에 좀 능력이 된다면 우리 한번 논술로 올인해서 대학 레벨을 한번 확 안 올려볼래? 서울로 들어와야지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 이 학생기록부가 어느 정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진짜 철저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죠.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그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활기록부 나는 정말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합격한 학생이 있잖아요. 합격한 선배들. 그런 생활기록부를 한번 모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자기 거랑 한번 비교하면서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는 합격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그냥 뽑지 않아요. 다 분석한 다음에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비교 대상, 그러니까 합격한 선배들 거에 생활기록부를 한번 모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활기록부 부분을 한번 점검을 정말 중요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논술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지방과 서울, 뭐 지역을 다 떠나가지고 정말 평등하게 싸울 수 있는 게 전 논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논술 부분에 솔직히 좀 올인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교과 전형 준비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일명 만일 서울로 진입한다면, 만일 아니면 지방 라인으로 간다면, 지방은 좀 교과에 대한 내신 부분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런 대학교를 정했다면 그 학교가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만일 최저가 있다면 정시 공부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이들이 그냥 이건 제가 이제 아이들을 사탐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건데, 학교 공부와 정시 공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특히 이런 탐구 과목은요. 그게 뭐냐면 학교 내신은 시험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 시험 범위를 A라고 그러고요. B, C로 봤을 때 A 부분을 공부하고 만일 시간이 지나서 시험 범위가 B가 되면 A 부분을 잊어버려도 돼요. 왜 그러면 시험 범위가 B이기 때문에, B 단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정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수능이라는 건 A부터 C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앞부분에 대한 반복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절대 암기가 아닙니다. 수능이라는 건 응용해서 푸는 거예요. 학교 시험 문제랑 좀 틀리단 말이에요. 학교 시험 문제는 솔직히 좀 암기를 통해서 푸는 것들이 있지만, 수능이라는 건 정말 암기를 통해서 응용하고 이해해서 그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방법이 솔직히 좀 다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영어도 그럴 겁니다. 아마 수학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이 완전 생뚱맞게 나오잖아요. 내가 배웠던 지문이 아닌 새로운 지문을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정시 공부는 솔직히 방법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 내신 등급 갖고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정했다면 최저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일 정말 교과 전형에 올인하셨다면 공부 방법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저라는 건 보통 2과목에서 3과목을 봐요. 4과목을 다 보지 않는다고요. 만일 내가 노리는 학교가 2과목만 본다면 2개의 공부에 올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수능 공부와 정시를 준비하는 수능 공부는 전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논술도 마찬가지고. 또한 중위권 학생이 만약 논술의 준비를 올인을 했다면 어차피 최저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공부 라인을 한번 짜보는 것도 저는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하위권 학생입니다. 하위권 학생이 솔직히 지방에 있는 하위권 학생들의 솔직히 생활기록부를 좀 많이 봤습니다. 6등급, 7등급, 뭐 심지어는 8.4등급이었나 하여튼 그것도 봤는데 생활기록부가 막 미친 듯이 막 너무 안 좋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학교가 선호하는 생활기록부는 아니었어요.
대학교가 아이를 선택하고 뽑을 수 있을 정도의 생활기록부의 데이터 점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하위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버릴 거 버리셔야 됩니다. 교과도 버리셔야 되고요. 어차피 교과가 5, 6등급이면 지방에 있는 학교도 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있긴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대학 레벨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내신을 가지고 대학 레벨을 생각한다라면 어차피 교과로는 좋은 학교로 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도 그렇게 잘 돼 있진 않다라는 거죠. 저 지금 말하는 거에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 다 뺀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논술 테스트를 저 같으면 진짜 빨리 해보겠어요. 엄마가, 우리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논술 실력 어느 정도 되는지 진짜 한번 밀어붙여 갖고 될 수 있다면 저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시작될 것 같아요. 논술에. 아니면 정시예요. 이거는 제가 내신 등급별로 유리한 전형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위권 학생이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정시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교 공부 못하는데 정시라고 잘 보겠습니까? 걷다가 정시 인원도 줄었다는데, 정시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준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시도 충분한 인원으로 지금 애들을 뽑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 공부랑 정시 공부는 달라요. 일명 탐구가 버려지는 과목이 몇 개인데요. 학교에서 하는 내신 다 버린 다음에 정시에 올인하면 탐구 2과목만 하셔도 되고요. 수도권에 뭐 경기대학교나 이런 데는 탐구 과목 하나 들어가요. 근데 솔직히 6등급, 7등급 아이가 경기대학교 가면 전 성공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탐구 하나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정시 공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공부 방법이 좀 틀리고 거기에 완전 올인시키라는 거죠. 모의고사 형태의 아이를 만들자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컨쇼에서 8.9등급도 상명대 보내봤다고. 그게 뭐냐면 정시로 마법 뿌린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위권 학생은 좀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학교 내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반박하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하위권 학생들은 내신보다는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서 그 방법을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은 논술학원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많지가 않아요. 좋은 학원도 있겠지만 있겠지요. 어떻게 없겠습니까? 좋은 강사님들 지방도 각 계시죠. 그런데 많지 않아요.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그럽니다. 혹시 뭐 청주나 춘천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좋은 학원 좀 소개시켜달라고. 저도 잘 몰라요. 그 지역까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친한 강사들은 다 강남에 있고 목동에 계신데, 그리고 여기 송도에도 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뭐 되게 공통적이에요. 정말 다 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지역마다. 표본 집단이 많지 않아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성도 없고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표본 집단이 작다라는 거 충분히 말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저희 지금 지방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 혹시 우리 지역은 안 그래요 하면 저희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은 학원 좀 오픈해 주세요. 공유 좀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논술학원을 찾는 것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원을 찾는 것 자체가 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 공부하는 부분도 만약 과외를 하신다면 과외 선생님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 정시에 올인했다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달라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하지 내신 버리라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거 알겠습니다. 솔직히 요번에 저희가 지방 강연회를 좀 다녔고 또 컨쇼 혁명을 통해서 지방 생기부를 받으면서 학부모님들이랑 상담도 좀 해봤고, 또한 요번 2017년 저희가 대입 준비하는데요. 신기하게도요. 지방권에서 정말 많이 신청하셨어요. 저희 제가요. 그냥 말씀드리면요. 저 서울에서요. 컨설팅 4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나 깜짝 놀랐어요. 4개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다 지방이에요. 그래서 저 요번에 스케줄 소환이라 장난 아니었거든요. 막 지방 다 뛰어다녔어요. 그런 바람에 맛집도 정말 많이 알아놨어요. 맛집도 진짜 많이 알고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런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열악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강남, 목동 이런 데에 비해서 솔직히 좀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입시제도가 만든 또 하나의 차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빨리 만일 우리 아이가 부족하거나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를 어머님들 지역 열악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잘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고 충분히 좋은 대학 보내실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 오늘 컨쇼 방송은 지방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번 2017년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컨설팅 한 지 이제 되게 좀 됐어요.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막 그렇게 막 되게 막 많이 되진 그냥 말씀드리면 한 7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번 2017년 하면서 지방을 가장 많이 다녔어요. 정말 어쩜 이럴 정도로 지방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좀 느낀 거를 방송에서 꼭 얘기를 하고, 또한 우리 지방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알아야 될 정보, 또 알아야 될 사항이지 않나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지방에 대한 이 방송은 전적인 저의 주관적 생각입니다. 하도 요즘 안티가 생겨갖고 이거 완전 주관적 생각입니다. 저랑 생각이 다르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님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학부모님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오늘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본 집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백 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표성은 없다. 하지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만일 그래 서영진 컨설턴트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라면 저희 오늘 방송 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학생 여러분들, 정시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컨설팅 대입 컨설팅 분석 방송 컨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